집주인인데요. 집을 팔려고 하니까 그 부동산에 오면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왜요? 전세금 못 돌려받아? 그러면 너가 소송해서 강제 경매로 넘겨.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분들 너무 무책임해요. 왜 전세가 없어져야 되죠? 대표님, 그럼 이제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절로 넘어가면 이제 전세 미래가 좀 궁금해요. 전세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사실 이제 저희 동산형 채널에서도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코너가 부동산 인문학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조선시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소장님께서 그걸 또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한 작가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었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이 전세 제도가 있었다는 건 아주 뿌리 깊은 제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임대 방식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좀 안 좋아졌어요. 소장님이 생각하는 이 전세 제도의 장점, 단점은? 장점과 단점, 장점이 많죠. 자, 내가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죠. 네네. 1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다? 구매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빌리든 친구한테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주죠. 네. 은행을 가야 되는데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거든. 전세는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요. 빌리는데 이자를 안 줘. 무이자 대출. 대신 세입자가 내 집에 잠시 거주를 하다가 끝나면은 받아 나가는 거잖아. 네네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 대출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면은 10억인데 5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에 들어가서 이 집주인과 똑같은 권리를 이용을 하잖아요. 내 집인데 그 기간만큼은 누가 뭐라 그래. 요즘 집주인이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협조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네, 집주인인데요. 집을 팔려고 하니까 그 부동산에 오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왜요? 제가요? 싫어요. 라고 합니다. 싫다고 하면 주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못 보여줍니다. 요즘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값의 반 정도를 지불하고 집주인과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막강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편하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2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놀라는 거. 아니 주인을 어떻게 믿고 전재산이나 다른 거는 돈을 어떻게 맡기죠? 담보가 있어야지. 물건을 잡아서 건재당을 설정하든 전세권 설정을 하든 뭔가 없고 전세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놀라고 야 원금을 돌려받아? 왜 전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냐면 1960년대 이제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도 돈이 없고 네네네. 국민도 돈이 없는 시절, 건설사도 돈이 없는 시절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나라도 돈이 없고 건설사도 돈이 없는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금융이 선진화가 안 됐으니까 그때는 뭐 PF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무슨 수로 공급을 늘리냐고 돈이 없는데 그럼 이 전세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게 전세를 끼고 사면 다주택자들도 자본이득,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전세를 끼고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굳이 은행에 대출을 안 받아도 이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 건설회사들도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있고 국가도 좋고 국민들도 좋은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전세의 유일한 단점은 차용증.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내가 차용증 하나 썼다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주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이 그거잖아요. 전세금 못 돌려받아? 그러면 너가 소송해서 강제 경매로 넘겨. 그러면 경매에 남는 돈을 네가 받아갈 수 있게는 해줄게. 후순위 건저당보다 네가 채권이지만 후순위 물건보다 그래도 선순위를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골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우리가 계약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경매로 넘긴다? 오케이. 경매로 넘기면 내가 내 전세금 보호가 될까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제도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잘 몰랐다. 그리고 국가도 너무 무신경했다. 이게 전세가 무너지니까 아파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 전세에 공급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 책임은 국가가 있다고 봐요. 세입자들, 사회초년생들 보고 이제 자꾸 확인을 하라 그러는데 사회초년생들이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사 이상해서 물어보면 가담한 중개사가 야
건물주가 건물이 몇 개인데 니 돈 떼먹냐? 맨날 그러죠.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 시스템이 계약서를 쓰고 국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업로딩을 하면 국가가 전산적으로 쫙 해서 이 사람 세금 체납비 몇 퍼센트? 과거에 전세금 안 돌려준 이력이 있네? 문제가 있어. 나도 오케이. 딱 뜨면 계약이 안 되도록 반려시켜버리고요. 오케이 뜨면 비로소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허그도 손실을 줄일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만나보니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인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분이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거 좀 설계에 좀 관여를 했나 봐요. 그거 궁금했었습니다. 설계에 관여했는데 이제 자기가 집을 옮기려고 은행 가니까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자기가 설계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론을 알고 있는데 대출 규제 필요하죠. 가계부채 관리도 하고 서울집값 안정을 위해서 좋은 제도 필요는 한데 현실에서 보면 내 집 마련을 필요한 사람들도 이게 막아버리게 되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좀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만 보장이 되면 전세 계약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세값이 25년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지금이 봄날입니다. 원펜타스도 그렇고 레미안 라그란데 강북에도 나오잖아요.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부터 없어요. 서울에 10,000호가 안 나옵니다. 입주 물량이.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2029년은 이제 올해 분양 상황을 봐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비가 올라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내리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2022년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그러면 대출이자 부담이 크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올라간다. 올해 2025년 아마 하반기 4분기 정도 되면 아마 좀 체감할 거예요. 2026년, 2027년으로 갈수록 아마 탄력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들으셨죠? 27년이면 일단 지금 기회를 놓치고 또 앞으로도 약간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27년을 확실히 노리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가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결국에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아니 누가 이 상황에서 용감하게 땅을 사서 건축을 하냐고. 건축비는 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어느 사업가가 그 자선 사업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에는 공급 부족에 아파트가 부족하면 비아파트가 메워줘야 되거든요. 2026년 되면 두 가지가 다 펑크가 난다니까요. 아파트도 펑크, 비아파트도 펑크.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전세 대출의 규제가 심해질까요? 전세 대출 규제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죠. 이번에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나아졌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은행에 가면 작년 뭐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활짝 웃었잖아요. 은행 창구에서 대출 받으러 가면 어서 오세요. 우리가 대출해 드릴게요. 얼마를 원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9월 이후로 이제 금감원장에 불러서 이제 경고하고 대출 받으려고 진짜 받을 거야 너? 이런 분위기. 무서워서 못 받겠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은 이제 그저께 무섭진 않고 뭐가 필요하세요? 얼마? 이 정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나아졌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죠. 기준금리를 봐야 되고 대출금리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연관이 되고 올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번 내렸잖아요. 대출금리는 올랐네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붙이고 우대금리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아마 이렇게는 못하고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불러서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올해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은행장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좀 내리는 분위기인데 일단 대출금리가 얼마까지 내려가냐라고 보면 저는 3% 중반까지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3% 중반 정도 내려가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3% 중반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2번이 맥스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금융 전문가들도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리긴 내리는군요. 대출 이자가 내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전세가 이제 없어지는
없어져야 된다,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없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질 수 있나요? 와, 너무 파격적인. 왜 전세가 없어져야 되죠? 저는 그것부터 반문하고 싶어요. 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도 한국 전세 제도를 연구를 한대요. 네. 야, 한국이 금융 선진국이 아닌데 한국에 왜 저래 좋은 주거 제도가 있는 거야? 한국이 이상하네? 라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버린다? 그러면 수많은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나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를 줘라고?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회적 무책임한 얘기고 무책임한 선동이다. 근데 시대 흐름을 보면 이제 월세 시대로 가는 걸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고 시대 흐름 자체가 점점점 가기 때문에 월세 시대로 가는데 아파트는 전세가 그래도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요.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좀 옛날보다는 줄어들 거다. 우리는 이 전세가 소멸되는 걸 막아야 돼요. 저렴한 전세가 진짜 좋은 건데 이거를 전세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버리겠다? 임대차 2법 갑자기 없애버리자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개인 간에 계약을 했으면 특별법보다 개인 계약을 우선으로 계약 이행의 강제성을 보장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네네. 사기가 생기니까 그러면 사기범을 처벌하고 사기가 안 생기게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지 문제가 있다고 없애버린다? 애가 공부 못한다고 학교 그만두라고 하면 되나요? 애가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력을 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폐지되는 건 절대 안 된다. 절대 반대다. 전세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분들, 또 전세제도가 나쁘다는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네.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해요. 저는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장님께서. 대부분 그럼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투자도 못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비용 감당이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란 말일까? 내 집 마련도 못 하고요. 내 집 마련해도 돈이 부족하면 전세 끼고 먼저 사놓고 나중에 돈 모아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길이 다 막혀버린다고요. 저희들은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